예, 오늘 4월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요, 돌연 친문 경쟁 이야기가 계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조 친문이거든요. 2012년에는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다녔어요.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해단식 할 때도 정말 막 펑펑 울었죠. 마지막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막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저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의견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삐졌지. 인정 안 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삐질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후보죠. 우상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적자 대통령을 지키겠다. 나는 민주당을 떠난 적도 떠나고자 한 적도 없다. 박영선 전 의원, 전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네. 난데없는 이 친문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선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친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의 어떤 낙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가깝다. 사실은 이 두 분 다 친문 직계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문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실 친문이 아니라 비문으로까지 불리는 정도의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비문에 가까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장관직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주 소원하게 만든 상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가까움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친문들에게 비춰질지가 관건인 거죠. 네, 지금 뭐 야권을 좀 보면요. 단일화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저런 신경전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먼저 제안한 건지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도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원과 된통 걸렸다는 뜻이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평론가님. 지금 청와대를 겨냥해서는 다 같이 반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거잖아요. 네. 서울 시민들한테 친문이고 반문이고가 뭐가 중요하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내가 진짜 친문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의 입장은 그래서 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뭐가 유리하냐는 겁니다. 네. 반대로 안철수 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내가 반문이다 하는 게 또 그래서 뭐냐는 거죠. 왜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나와서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서울 시민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부동산부터 해서 도시개발, 그리고 여전히 서울시에는 인프라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들이 동부권, 서부권 등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많은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는 내가 진짜 친문이다. 예전에 대통령한테 삐졌는데 다 풀렸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 시민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한쪽에서는 이 원전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당 지도부에게 일임하고 전체적인 어떤 국정 방향에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슈여야지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달려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정도의 언급에서 끝내야지 이 같은 반정부 투쟁이 계속 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야권 메시지로 집중이 된다면 오히려 이 야권에게는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철저히 민생, 서울 시민들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후보를 저는 서울 시민들이 바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면 친문 반문 논쟁에 자신들을 갖추는 건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마치 이 대선에 나온 듯한 그런 착각을 각 후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평론가님이 하시는 말씀 후보분들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얘기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힘겨루기가 진짜 장기화되면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교수님. 네. 보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삼지대에서 나랑 같이 경선하자. 누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다시 한번 단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경선하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초기에는 어떤 걸 상상했냐면 국민의힘당 후보들하고 툭 털어가지고 다 같이 경선하는 거를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기회를 얻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거 허락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중심으로 지금 몰입이 돼갖고 있고 당연히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안 대표 같은 경우가 이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다급한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네. 이 장면에서 아마 이해관계가 안 대표랑 맞아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분만의 또는 뭐 다른 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경선. 누가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경선, 국민의힘당 경선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제 결선을 치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이제 서울을 떠나서 부산 선거도 좀 살펴보면요. 이 부산 쪽 선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중점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뭐 들으셨지만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일 부산 현장 최고위 한다고 해요. 어떤 메시지 나오겠습니까? 가덕도 한다고 그러겠지 이 상황에서 가덕도 못합니다 말 못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네. 저 보궐선거가 있고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지금 어쨌든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산 유권자들이 가덕도를 찬성 반대에 따라서 표심을 따라서 찬성하면 찍어주고 반대면 안 찍어주고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아마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는 좀 뭐하고 아마 하는 그냥 여당의 가덕도 공항 열차에 그냥 탑승하는 정도 톤에서 아마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보도의 어떤 기류인데요. 내일 현장 최고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사실 부산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초기에 불경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선거라고 좀 자만했던 게 지금 부산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 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고향이 이제 서울시 관악구로 알려지고 있고 출생이 주호영 원내대표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대구. 지금 현재 지도부의 PK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 가덕도 공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누가 봐도 우위에서 시작했지만 민주당에게 이슈를 다 내어주고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부산시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게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다. 방해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선거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 정의당이 선거에서 관련 후보를 낼지 말지 지금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방침과 관련해 당내 선출 선거 일정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 방침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통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재논의 결정키로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재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될 걸로 보세요? 정의당이 뿌리채 흔들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성추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보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정의당이 굉장히 비판을 했던 건데 그 당대표가 성추행과 관련해서 지금 사퇴를 하고 이런 장면이 벌어지니까 후보를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안 내면 이제 당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정의당은 예전에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세게 지적하지 그런 않았습니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곤혹스러운 장면에 있을 거예요. 선거를 안
치르면 사실은 그 바닥에 있는 어떤 동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후보를 공천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과부터 진정한 사과부터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